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시 한 편이랑 이미지 두 개가 저희한테 도착했어요. 네, 저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제목은 별을 쉽게 따다. 그리고 이미지가 하나는 101무늬 소파를 타고 별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고 적힌 로고예요. 네, 맞아요. 사실 처음 딱 봤을 땐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했는데 이게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여러 겹을 가진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한 줄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이 시랑 이미지를 통해서 한 인물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 성취라는 게 과연 뭘까?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시의 시작이 정말 의미심장하죠? 네,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하실에서 작업하다가 1층 응접실로 나왔다. 저는 이 지하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무게감이 상당했어요. 아, 그냥 방도 아니고 지하실이잖아요. 어둡고 좀 폐쇄적이고 세상이랑 단절된 그런 느낌. 맞아요. 거기다 아주 오랫동안이라는 표현까지 붙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혼자서 견뎠다는 뜻이겠죠. 네, 지하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메타포 같아요. 심리적인 상태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인정이나 어떤 피드백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랑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수많은 실패를 겪었을 수도 있고, 이게 맞는 길인가 수백 번 의심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이 겪었다는 그 인고의 시간 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결과물을 내놓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보냈던 그 시간. 그게 바로 이 시에서 말하는 지하실의 시간인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공간으로의 이동이 훨씬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1층 응접실로 나왔습니다. 네. 지하실과는 정말 모든 게 정반대인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공간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시에서는 응접실을 화려함과 쾌활함, 푹신함과 편안함, 아, 맞아요. 따뜻함과 밝음. 네, 모든 단어가 지하실의 속성이랑 정확히 반대예요. 이건 단순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응접실은 사회적인 공간이거든요. 즉, 다른 사람들한테 내 결과물을 보여줄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걸 이제 세상과 만날 준비를 마친 거죠. 아, 그렇군요. 지하실이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응접실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준비가 된 상태. 그렇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숨을 고르면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그런 자신감과 안정감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가장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넘어가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갑자기 소파가 날아오른다니? 그때 지붕이 창이 열리더니 내가 앉아있던 백합화 소파가 갑자기 붕 떴다. 와,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정적인 그 응접실에서 갑자기 소파가 붕 뜬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네. 특히 저는 백합화 소파라는 그 디테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 하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 움직이는 가구의 대명사인 소파가 하늘을 나는 도구가 됐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순수함이나 고귀함을 상징하는 백합 무늬를 하고서요. 만약 주인공이 로켓이나 날개를 타고 날아갔다면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아, 노력해서 비상했다. 이런 직접적인 상징이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소파가 날아오른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파는 휴식, 이완, 일상을 상징하잖아요. 네네. 즉, 이륙의 순간이 막 치열하게 발버둥 치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노력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쭉 빼고 이완했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는 의미로군요. 와,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목표를 향해서 더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복기 효과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잠복기 효과요? 네, 어려운 문제에 계속 매달리다가 잠시 잊고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갑자기 유레카하고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그 지하실에서 쌓아온 데이터들을 계속 조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완의 순간에 그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거죠. 와, 그럼 이 시에 떠오르는 소파가 바로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포착한 장면이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백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냥 예쁜 무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저는 백합의 상징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순수함. 순수함. 네, 지하실에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자기 작업에 몰두했던 그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 순수함이 동력이 되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백합화 소파가 주인공이 쌓아온 내공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요. 내공 그 자체요. 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나 자신의 본질. 즉, 내가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실력과 정체성이 결국 나를 날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요.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요. 와, 소파가 그냥 일상 속 기회가 아니라 내 노력의 총체이자 나 자신이라는 해석은 정말 새롭네요. 네,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으로 비상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지붕이 창이 열리는 장면도 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운 좋게 길이 열린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문이 비로소 눈에 보이고 또 열리게 된 거죠. 가능성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막힌 천장일 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하실에서 응접실로 그리고 소파에 앉아 이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천장에 있던 창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서 마침내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창을 통과하는 찰나에 이미 나는 가장 큰 별을 따고 있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문장, 이렇게 별을 쉽게 땄다. 네, 바로 그 마지막 문장. 솔직히 이 마지막 구절, 이렇게 별을 쉽게 땄다는 부분이 처음엔 좀 걸렸어요. 그 모든 고생을 다 해놓고 쉽다고 하니까 약간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요. 쉽다는 말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시는 성공의 본질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쉬움은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위에 세워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요. 단순히 사실은 어려웠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해석을 넘어서요. 오,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혹시 플로우,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 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 말씀이시죠? 네, 내가 그 일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요. 이때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하면서도 쉽다거나 편안하다고 느끼거든요. 아, 운동선수들이 존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랜 시간 지하실에서 훈련한 피겨 선수가 마침내 올림픽 무대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네네. 수만 번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훈련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음악과 하나가 돼서 얼음 위를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관객이 보기에도 쉬워 보이고 어쩌면 선수 자신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쉽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수많은 노력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자동적으로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 시의 별을 쉽게 땄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경지에 대한 묘사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멋진 해석인데요. 쉽다는 표현이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노력이 완벽하게 체화돼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제야 기쁨이라는 로고 이미지가 왜 함께 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지하실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벽한 몰입의 순간. 그 성취는 정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은 너무나 강렬해서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마저 아름답게 재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어쩌면 쉽게 땄다는 말은 그 성취의 순간이 너무나 황홀하고 기뻐서 지하실에서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만큼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다는 주인공의 심리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고통의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쁨에 비달해서 아름다운 배경으로 바뀐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시와 이미지를 통해 한 인물의 승공서사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하나의 빛나는 성취, 즉 별을 따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내공을 쌓는 지하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 시간이 충분히 쌓여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된 응접실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장 일상적이고 편안한 소파 위에서, 즉 이완의 순간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오랜 준비 덕분에 겉보기에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느끼기에도 놀랍도록 쉬운 과정일 수 있다는 점. 결국 쉽다는 말은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노력이 완벽하게 무르익었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경지라는 것. 네, 이 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겉으로 쉬워 보이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지하실의 시간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청취자분께도 그런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성공의 순간은 종종 갑작스럽게, 마법처럼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사실 그것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점들이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선으로 완성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어떤 지하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침내 응접실로 나왔을 때 당신의 별로 데려다줄 백합화 소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